내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이거부터 해결하겠다. 그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대한민국의 역사의 정통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를 부정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최우선적으로 일소시켜버리겠습니다. 일소. 일소. 예. 그리고요. 국회 해산시키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판 자체를 교체를 해가지고 진정 국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체제를 바꾸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 우리나라 경제하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한순간에 100%다 할 수는 없죠. 그럼 우리 경제의 제일 큰 문제는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정치과 무소불위로 모든 논리를 규제를 합니다. 목을 졸라매는 거죠. 이제는 경제는 경제하는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정부는 그 사람들이 맘 놓고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고 뒷받침해줘야 돼요. 그래서 왜곡된 정치의 논리가 경제에 목을 조르지 않도록 걷어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강성 귀중 노조가 경제 발목을 잡고 있죠. 그 족쇄의 사슬을 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질문은 끝났습니다. 힘드셨습니까? 아니 전혀.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대학 강단에서 그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낮은 단계 연방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으셨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역사에서 배워야 됩니다. 모택동이 장개석하고 국공합작을 3차례 했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택동은 장개석이한테 밀려가지고 정강산으로 갔을 때 9,700명 나와 있었어요. 장개석군은 100만이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모택동이 중대륙을 장악했죠.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건 결국 제2의 국공합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낮은 단계 연방제는 사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그런 방법이 아니라면 이제 지금 우리가 그 글로벌 6자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어떤 경제 제재 압박을 통해 북한을 고립화시키고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 통일 문제를 바라보고 계신 건 맞는 거예요. 두 가지죠. 동시에 병행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나은 평화를 위해서 군사냐 외교냐. 네. 그 상황에 따라서 군사가 유리할 때는 군사를 하는 거고 외교가 더 달성 가능하고 효용성이 높을 때는 외교적 방식을 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양자는 병행해야 됩니다. 네. 어느 한 가지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 이번 대선에서 이제 태극기 집회에도 가슴을 제가 봤고요. 대선에서 이제 보수 우파 단일화의 가능성 그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끝까지 완주하실 계획이십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내가 출마한 상황적 배경이 현재 안보 위기가 점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안보의 리스크, 위기 관리는 누가 가장 적합하냐 하는 관점에서 출마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 국민들이 이제 우리 남 원장님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이고 군 전문가, 안보 전문가 이런 다 인정을 하는데 그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로 어떤 정책으로 다가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권역별, 지역별 이런 어떤 공약은 좀 생각하시고 있는 게 있느냐? 뭐 충청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준비는 했는데 나는 당조직이 없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내려와가지고 네. 돌면서 이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을 듣고 제가 계획했던 걸 다시 한번 재정리해가지고 완성시키려고. 네. 그래서 얘기를 듣기 위해서 아, 왔습니다. 예. 다시 그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좀 궁금합니다. 그 저도 이제 그 청와대 국회 출입하다가 작년 10월에 내려왔는데요. 그 지금 흔히 사람들이 얘기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한 원인으로 아프지만 문고리 3인방 문제라든지 십상시 문제, 정의의 문건 파도 이런 것들 계실 때 계시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일이지
있죠. 이병기 원장 시절에 말했던 그렇죠. 거죠. 예. 네, 나온 거 아니죠. 그 원장님은 원장님이 이제 물러나신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소위 말하는 그 지지층이 무너졌고 콘크리트 보수쪽이 무너졌고 뭐 탄핵까지 갔는데 이 일련의 과정에서 아쉬운 점 내가 계속 원장을 했다면 이런 정도는 좀 막아서 이런 생각하신 거 있으면 좀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안타깝죠. 참담하죠. 그래서 월간중앙하고 인터뷰할 때 알았더라면 권총을 들고 와서 말렸을 거라고 표현했던 그렇게 저희가 워딩 그대로 해도 예, 되는 예. 거죠. 이거 얼마나 안타깝고 참 참담한 심정이면 그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저는 자리에 연연해 본 일은 없습니다. 알았다면 분명히 말렸을 겁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약간 눈시 촉촉해지신 것 같은데 원장님.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심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이 물질적 풍요를 이뤘다면 그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은 정신적 풍요를 재창출해서 그것을 마감해가지고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를 희망했었습니다. 네, 역시 눈가가 촉촉해지신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좀 그래서요. 그 우리 남 원장님 중국과 인연이 좀 있습니까? 내가 출생은 본적은 서울이고 고향 서울로 돼 있지만 내 출생은 현재 지명으로 따진다면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아, 우리 아버님이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그 이사를 몇 번 하셨기 때문에 그럼 본적지가 아니고 출생지가 그러니까 출생지가 대전시 광역구. 그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난 충청남도 과거에는 충남 대전시니까 이게 고향인 셈이죠. 네. 본적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초등학교를 대국민학교를 나오고 대전 대국민학교, 중학교를 대전중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아버님이 다시 그 서울로 전근을 가시는 바람에 그 서울에서 쭉 생활을 했는데 여기 청주를 와본 것은 1954년인가 55년인가 전쟁 이후에 그렇죠. 전쟁 끝나고 나서 그 다음인가 아마 정확하게 어렸을 때 기억을 잘 모르겠는데 충주 비료 공장이 그 완성이 된 다음인지 건설 중인지 할 때 그 수학여행 오면서 청주 한번 지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남았습니다, 원장님. 충북 도민들에게 남재준 후보는 이런 사람이다. 어떻게 좀 지지 좀 해달라.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 정치인 아니고 정당이 아니다 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언론에 어떻게 잘못 나왔던데 집 팔아서 한다. 그건 아니고 지금 담보대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무모하지 않느냐. 달랑 집 한 칸 있는 걸. 아닙니다. 조국으로부터 봉급받고 이렇게 처자식 먹여 살렸습니다. 이렇게 남은 마지막 헌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 도민들이 좀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 워딩을 그렇습니다. 인서트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러니까 조국의 마지막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네. 우리들이 떠난 다음에도 네. 우리 자식들이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희망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자기 능력에 따라서 도전하고 용기로서 극복하면서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지해 주십시오. 네.